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은행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행 로비는 늘 조용해집니다. 저는 창구에 앉아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었죠. 손님보다 시계를 더 자주 보는 그런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보다 먼저 느껴진 건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첫인상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외투는 계절을 잊은 듯 얇았고, 색은 완전히 발에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보일 정도였죠. 신발은 한쪽이 유난히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바닥을 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분은 은행 고객이 아니실 거야. 잠깐 쉬다가 나가시겠지. 경비 직원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전혀 지저분하지 않았거든요. 면도는 며칠 하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분은 로비 한가운데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벽에 걸린 금리 안내판을 보시고 창구 번호를 확인하셨죠. 그런데 번호표는 뽑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노인은 바로 제 창구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놀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출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매뉴얼대로 응대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외투 안쪽을 더듬으셨습니다. 그 순간 옆 창구 동료의 어깨가 굳는 게 보였습니다. 경비 직원의 시선도 더욱 날카로워졌죠. 저도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노인이 꺼내신 건 낡은 봉투였습니다. 가장자리가 해지고 종이가 너무 얇아져서 빛이 비칠 정도였죠. 그 봉투에서 나온 건 통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교육 자료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종이 통장이었습니다. 은행 로고조차 옛날 디자인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착각하고 계시는 거야. 시간이 멈춘 채 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계좌는 현재 사용이 어렵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차가웠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하지도 항변하지도 않으셨죠. 다만 저를 잠시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인만 해주십시오. 그 말투에는 부탁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신 분처럼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역시 안 되겠지. 그런데 화면이 멈췄습니다.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 마우스를 움직이려는데 화면이 바뀌며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계좌 상태 정상. 저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길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이건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닐까?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팀장님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잠깐. 이것 좀 봐주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2번이나 불렀죠. 팀장님은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리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화면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지점장님께 전화를 거셨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당장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주변 창구의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은 채 멈춰버렸죠. 경비 직원도 노인께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은행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예전에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오면 이곳이 이렇게 조용해질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점장님이 급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인께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노숙자라고 생각했던 분께 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허리를 굽히고 계셨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건 한 분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은행의 과거였고 어떤 약속이었고 누군가의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노인은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되셨습니다. 지점장님과 본점에서 급히 내려온 임원들이 연달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무도 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지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고객 응대를 처음 한 직원이 당신이라서요.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굳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분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외투를 입고 계셨지만 자세가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 이 자리에 앉아야 했던 분처럼 자연스러우셨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인은 물을 마시지 않고 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젊을 때는 여기 자주 왔습니다. 이 근처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이 은행이 생기던 날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개점 행사에서 나눠주던 수건의 색깔까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통장을 봉투에 넣어두고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이런 모습으로 사셨을까? 왜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셨을까? 질문들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노인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편할 때도 있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봤을 때 했던 생각들이 떠올랐으니까요. 노인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받아들이셨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었거든요. 약속이라는 단어에 지점장님이 반응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오신 겁니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셨습니다. 네. 이제 지킬 때가 돼서요. 상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계좌 내역과 오래된 기록들이었죠. 특이사항이 붉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계좌 개설 목적 위탁 보관. 위탁 보관. 저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 돈은 그분의 것이면서 동시에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제 표정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돈은 제 인생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대신 맡긴 거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은행은 수십 년 동안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점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요청이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죠.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보시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이 왜 하필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순간 이후로 저는 예전의 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 약속의 상대가 지금 은행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두 굽소리와 숨가쁜 호흡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상담실 안에 있던 모두가 동시에 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신 채 고개를 숙이셨어요. 기다림에 익숙하신 분의 자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고르지도 못한 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놀람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도 지점장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인만 바라봤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 단어에 상담실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의미를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신 돈, 낡은 외투를 입고 사셨던 세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이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보는 얼굴을 대하듯 딸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해 보였습니다. 여성은 몇 걸음 다가오다 멈췄습니다. 발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지만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노인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여성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없었지만 어깨가 작게 흔들렸어요. 지점장님과 직원들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상담실에는 저와 노인, 그리고 그분의 딸만 남았습니다. 제가 남아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도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노인은 잠시 창밖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죠. 노인은 테이블 위의 서리를 손끝으로 미르셨습니다. 이 돈은 내가 버리고 간 시간이다. 그 말에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그날 이후로 너는 돌아오지 않았지. 연락도 없었고.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그분은 딸이 집을 나가던 날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닫던 소리, 돌아보지 않던 뒷모습. 노인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막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그분은 이 은행에 오셨던 겁니다. 딸이 필요로 할지도 모를 모든 시간을 돈이라는 형태로 묶어두고 기다리신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 날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해질 순간을 대비해서 그분은 돈을 모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신 거였어요. 수십 년을 단 하루같이. 딸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소리가 났어요. 억눌러 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손을 뻗으셨어요. 아주 천천히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딸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그 노인을 봤을 때 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기다려오신 수십 년의 세월을 저는 단 한순간에 판단해버렸던 겁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은 용서도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끝이라는 말이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날 노인은 돈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계좌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위탁 보관이라는 문구 옆에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약속 이행 완료. 퇴근길에 저는 자동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노인의 등이 그 빛 속으로 사라지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저는 은행에서 사람을 대할 때 달라졌습니다. 먼저 그분의 손을 봅니다. 눈빛을 봅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어떤 기다림이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버텨온 시간이라는 걸, 그 사람이 지켜온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의 낡은 외투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긴 기다림이, 변치 않는 사랑이,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